충격적인 일이 에티오피아 북부 아파르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 기술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아솔레 마을에 사는 테스파의 볼라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의 수자원 관리위원회장을 맡고 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을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무려 4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하루에 2명씩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물 한 방울 찾기 위해 여성들과 아이들은 매일 새벽부터 15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맑은 물이 아닌 소와 염소들이 함께 마시는 탁한 진흙물을 얻기 위해서였죠. 제 막내딸 아베바는 겨우 6살이었는데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밤새 설사와 구토로 탈수 증세가 심각해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안고 45km 떨어진 진료소까지 걸어가야 했던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인구 3,000명의 우리 마을은 매년 300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고 400여 가구 중 120가구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유엔과 세계적인 구호단체들도 우리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물을 얻기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포기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의 전문가들까지 모두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의 어느 뜨거운 오후,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우리 마을에 들어온 낯선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은 우리와 달랐고 그들이 들고 온 장비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첨단 기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차량에 그려진 태극 문양과 한국지하기술공사라는 글자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우리는 한국 기술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가들이 모두 실패하고 떠났는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팀의 리더인 김도연 박사는 놀라운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소 150m 이상 지하에 있는 물을 찾아낼 것입니다. 한국의 지질 탐사 기술과 특수 굴착 시스템으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저 역시 속으로는 또 실패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 방식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국팀은 단 이틀 만에 특수 집안 탐지 장비로 마을 전체를 조사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불을 켜고 작업했고 식사도 거의 걸으면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을 도우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의 팀은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수준의 치밀함과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포기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를 세팅하고 밤에는 손전등을 켜가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김 박사가 현기증으로 쓰러졌는데도 10분 후 다시 일어나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걱정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볼라 씨,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물이 부족해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작업 7일째, 한국팀은 마을 중앙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거대한 굴착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들의 첨단 굴착 시스템은 우리가 본 어떤 장비보다 정교했습니다. 김 박사는 저에게 장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굴착기는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다이아몬드 드릴 비트를 사용합니다. 일반 장비보다 300 깊이 파고들 수 있죠. 또한 실시간으로 지질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굴착 경로를 찾아냅니다. 굴착이 시작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켜봤습니다. 첫날 30m, 둘째 날 70m, 셋째 날 100m. 그러나 여전히 물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깊이 140m에 이르렀을 때
독일 팀이 포기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드릴이 고장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새 장비를 분해하고 수리해 다음 날 아침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드릴 은 160m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 오후 드릴 278m에 도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릴 헤드에서 물이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환호성을 질렀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김 박사는 환하게 웃으며 첫 잔의 물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물은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이 전혀 없는 최상급 지하수입니다. 수질 검사 결과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5배 이상 깨끗합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며 평생 처음으로 정말 깨끗한 물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깨끗하고 시원했습니다. 한국팀은 물을 찾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후 2주 동안 놀라운 정수 시스템과 배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그린워터 테크놀로지라는 특허 기술로 태양열만으로 작동하며 최소 30년간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중심부에 대형 수조와 정수 시설을 설치했고 마을 곳곳에 20개의 수도꼭지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져온 특수 필터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 필터는 한국의 나노기술로 개발되었으며 세균과 바이러스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입자까지 99.9999% 제거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은 작업하는 내내 철저한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모든 팀원이 모여 회의를 하고 각자의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한 번은 설치된 파이프의 각도가 0.5도 차이가 난다며 전체를 다시 설치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오차가 없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작업 방식은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15분으로 정확히 지켰고 휴식 없이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제가 좀 쉬세요라고 하면 김 박사는 웃으며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게 익숙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바쁘게 일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날, 김 박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 시스템 사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세심하게 준비한 현지어 매뉴얼을 나눠주고 저를 포함한 10명의 주민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팀은 펌프 고장 시 수리법, 필터 교체 방법, 수질 검사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비 부품까지 넉넉히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위생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과 깨끗한 물 관리법을 가르쳤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개발한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마을에 와이파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저희에게 태블릿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수질과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앱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한국 본사에 알림이 가고 원격으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블릿과 와이파이를 처음 접했지만 한국팀의 인내심 있는 교육 덕분에 금방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작은 감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과 춤으로 그들을 환영했고 마을의 최고 어른인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든 나무 조각상을 선물했습니다. 김 박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기술을 나눴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협력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의 대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교육과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50년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물이 가져다준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보다 수인성 질병 발생률이 98% 감소했고, 5년간 한 명의 어린이도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구하러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던 여성들은 이제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20개 이상의 소규모 비즈니스가 생겼고, 여성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전통 직물과 수공예품을 생산해 인근 도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다니지 않고 학교에 다닙니다. 학교 출석률이 43%에서 97%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우리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3명의 학생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큰아들 무르스입니다. 그는 이제 공학을 공부하며 한국처럼 기술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박사팀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 마을에 한마이너스 에티오피아 기술교육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매년 2명의 청년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제공됩니다. 지난해에는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 마을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 지역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3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정수 시스템은 3년간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우리 시스템을 조사하러 왔을 때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품질의 시스템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기술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수 시스템은 100% 태양에너지로 작동하며 필터는 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져 교체 후에도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 저장 탱크는 지역의 기후를 고려해 특수 단열 처리되어 있어 50도가 넘는 외부 온도에도 물을 시원하게 유지합니다. 한국 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기술임에도 우리처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기술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철학이 느껴집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에티오피아 전역에 150개 이상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그들의 물 관리 기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아프리카의 기적이라 불리며 매년 수십 개국에서 전문가들이 견학을 옵니다. 얼마 전에는 BBC와 CNN이 취재를 왔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송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헌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지식이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끈기와 성실함,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듯이 한국은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였지만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들이 가진 할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도 한국인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인간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의 힘은 단순히 첨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사용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다른 가뭄 지역의 한국식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마을에 생명의 물을 가져다 주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눈에도 믿기지 않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마을이 이제는 에티오피아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른 마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에 너무나 진지했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물을 파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하며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고 진정한 발전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태극기와 에티오피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두 나라의 깊은 우정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끗한 물을 마실 때마다 한국인들의 헌신과 기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물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한국인들의 성실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더 중요하게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지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위대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인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적,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